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9일 동안은 저희가 볼만한 영화, 이번 연휴에 볼만한 영화를 한 편씩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 2개씩 하고 남는 거 하나는 배 감독이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요 테이프를 황 대리가 끊어주면 어떻겠느냐. 워킹 타이틀의 사위. 김 선생한테 자꾸 발리고 있어가지고 중학생 멜로. 중학생 멜로. 그래서 우리가 또 신세대를 키워주자는 또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황 대리를 가장 맨 처음으로 밀었어요. 저 스타트로. 네.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내일은 사실 이제 법정 공휴일은 아니라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본격적인 마음은 이미 연휴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시작했지. 네. 지난 주말부터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네. 볼만한 영화.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는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카페 소사이어티 갖고 왔습니다. 카페 소사이티. 소사이어티. 요거는 저희가 시네마스타에서 예전에 이제 한번 한 기억이 있기는 한데. 다뤘죠. 이 영화를 그렇죠. 다뤘나? 야, 이 기억력이 어떡하면 좋니? 했었잖아. 다뤘죠. 아, 그래? 그럼. 뭐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래. 그때 우리 그래, 이 승국이 있을 때 막. 극찬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첫 스타트 끊는 신세대가 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우디 알렌 영화 보고 나서 한 장면 갖다 놓고 제목을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사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하지. 그치. 그나물이 그 밥이죠. 하지만 멜로 문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갖고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그 시네마스타에서 2016년 올해의 영화 5개씩 뽑을 때 지가 뽑았어. 그래. 올해의 영화를 뽑았다고. 연말 정산할 때 그렇죠. 나왔어, 이 영화가.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 그래. 네. 추석. 진짜 몰랐네. 자, 우디 앨런 감독의 2016년 9월 14일 날 개봉했던 네. 12만 명 이제 본 영화인데. 네. 많이 안 봐서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네. 보시라고 좀. 그래요. 제시 아이젠버그, 크리스천 스튜어트의 카페 소사이어티. 카페 소사이어티. 요게 이제 라라랜드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이제 그렇지. 느낌을 가져간다고 막 그때 극찬을 했던 그때 기억이 그리고 있는데. 같이 놓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놓고 많이 했죠. 네. 뭘 놓고 얘기해. 야, 정말. 라라랜드가 나오기 한자도 전인데. 기억이 안 난다. 이때는 전이었나?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지? 라라랜드 때 이 영화 얘기를 했구나. 그렇죠. 어, 네, 어, 어. 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쌍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욕 많이 먹고 막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네. 예전 그쵸. I'm expecting a call from Ginger Rogers. She's not happy with her representation, so who knows? 자, 이 영화는 추석 연휴에 왜 굳이 그래요. 카페 소사이어티를 봐야 됩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만큼 우디 알렌은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시나리오 쓴 것만 75개, 연출 52회. 야, 하루에 한 10개씩 보시면 다 볼 수 있다. 5일이면 우디 알렌 뗄 수 있다. 그래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무슨 영화를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네. 1930년대 할리우드와 뉴욕을 오가는 꿈 같은 로맨스. 뭐 30년대 배경이니까. 그렇죠. 네. 풋풋해요. 남녀 주인공이. 크리스천 스튜어트와 제시 아이젠버그 이 둘이 긴 시간을 서로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갔다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네. 근데 또 배경이 헐리우드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상류층을 배경으로 제시 아이젠버그가 조금씩 역변하는 역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정변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자기 생을 돌아보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번 연휴가 이제 길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타 지역으로 이동이나 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극장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연휴가 길면 사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노났지. 작정하고 노났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예, 근데 굳이 이 영화를 이제 가져오셨으니까 포인트를 좀 꼽아 주십시오. 왜 이 영화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다. 왜 내가 이 영화를 추천하느냐. 일단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디 알렌 영화 많은데 뭐 와야 되냐. 개인적으로 추천작을 몇 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환점이 될 만한 영화들을 추천하자면 빠질 수 없는 게 애니홀을 설명할 수 있겠고 진짜 이거 뭐 우디 알렌 그냥 재밌는 삼류 코미디 영화만 만드는 감독 아니냐? 그러다가 애니홀 하나로 되게 인정받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애니홀, 그 다음에 뭐 스쿠프. 네.
이런 얘기도 가벼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르의 문법에 충실한 이런 영화를 할 수 있는 감독이야? 해서 이제 스쿠프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우디 알렌의 장르 문법의 절정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미드나잇 인 파리. 그 다음에 언급할 수 있는 게 카페 소사이어티가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4편 꼽아봅니다. 배 감독님은? 한두 편이 아니니까 너무 많잖아요. 근작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블루 자스민도 블루가 났으면 장난 아니죠. 블루 자스민도 정말 여주인공의 빼어난 연기, 섬뜩하죠. 하드 캐리하는 연기를 볼 수 있고, 미드나잇 인 파리와 더불어서 로마 위드 러브도 굉장히 로마 재밌고, 위드 러브 장난 아니죠. 되게 염세적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조금씩 다 담겨 있긴 했었는데, 네. 우디 알렌 영화 중에 그래도 손꼽힐 만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영감님이 가실 때가 됐나? 이렇게 걱정한 정도의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굉장히 염세적이고 건조하죠. 근데 연출 너무 잘했어. 네. 뭐 그런 영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카페 소사이어티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였어요. 저는 시선이 약간 우디 앨런 영화를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썩 그렇게 영화들은 다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보고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동화 같은 영화가 좋거든요. 그렇지. 사랑 영화는 해피엔드여야 돼. 끝에 이렇게 알싸하고 묘하게 끝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냥 그래요. 중학생 멜로. 그럴 수 있지. 그러네. 네. 오히려 둘이 잘 맞네. 그래서. 이 영화도 그래서 보니아에게 스포가 되긴 했는데 해피하게 끝난 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쌉싸름하다. 뭐 쌍년을 막 얘기하면서 막 분개했다가 욕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그래서 쌍년이냐 아니냐로 영화 또 몇 편 하지 않았나? 500일의 썸머부터 썸머부터 시작해서 있었는데 그렇죠.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우디 앨런이야 영화 굉장히 잘 만드는 분이니까. 그리고 연휴 때 어디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극장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노트북에 DVD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영화는 저는 요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약간 낯선 곳, 숙소, 짧게 어디인가로 잠깐 여행을 떠났거나 했을 때 혼자 방에서 자기 좋아하는 맥주 한 잔 탁 까가지고 야경 보면서 보면 되게 마지막 장면 끝나면 뭔가 멜랑콜리해지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라랜드도 그렇고 황대리가 이렇게 극찬하는 영화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좀 있는데 성공과 사랑 그렇지. 요 두 개 가운데서 갈등을 하거나 그렇지. 요 두 개를 다루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스토리에 유독 반응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있어. 주인공들이 비슷해요. 예. 뒷모습이나 쓸쓸하게 뭐 어딘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괜찮지 뭐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자기 혼자 한잔하거나 이런 거에 딱 취향저격당하는 것 같아. 이 영화도 되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과 일 사이에서 뭔가 성공과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고. 맞아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뭐 어떡해. 젊을 때 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젊을 때 그렇군요. 네. 배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화려한 상여 사회를 비춰주잖아요. 네. 그 본인 제시 아이젠버그 마지막에 이제 진짜 그들이 딱 단골로 오가면서 서로가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굉장히 좁은 소사이어티가 되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 만나는데 제시 아이젠버그에게 정말 딱 맞는 역할이었다. 저런 연기도 되는구나 캐릭터가 약간 찌질하고 약간 막 말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코믹한 연기만 하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무게가 막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멘트 막 치고 하는데 너무 웃겨. 저게 막 욕하기엔 너무 바보 같은 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면서 막 자기가 했던 말 그 다음 씬에서 바로 뒤집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파 배우 둘이었어요. 크리스티언 스튜어트가 유명해진 게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통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리즈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난 예쁘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처음으로 이 영화 보고 와 진짜 예쁘다. 그래요? 네. 그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 선이 너무 강해서 얼굴 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여튼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새로운 매력, 새로운 배우를 발견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들도 정말 좋아하는 마스크의 여배우로 또 인기가 많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가수 중에 에이브릴 라빈이라고 있잖아요. 미국 팝 가수. 그 둘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캐나다 사람이지. 캐나다 사람인가? 약간 에이브릴 비슷한 라빈. 게 좀- 네, 그래서 느낌이 계속 겹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에이브릴 라빈은 잊혀진 지 오래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정말 발군의 연기와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디 앨런 얘기와 또 사랑과 성공 뭐 이런 거가 네. 평소에 좀 생각하고 계시는 키워드 내지는 요런 영화라면 충분히 내가 볼만하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뭐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좀 짚어주신다면 이 영화를 이 연휴에 봐야 된다. 굳이 내가 연말에 안 보고 추석에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디 알렌 뭐 1년에 거의 한두 편씩 끊임없이 만들어 왔는데 지금 최근에 한 거는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드라마 6부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화를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만약에 영감님의 다음 작품이 만나기가 힘들어진다면 네. 만나기 힘들어진다면 아마 우디 알렌을 기억하게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영화가 돌려서 얘기했는데 우디 알렌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 같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30년대 헐리우드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약간 화양연화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 영화라는 게 새로 생긴 1910년대 지나가지고 스튜디오가 갖춰지고 최고 전성기 제일 영화 스튜디오에서 막 잘 많이 만들어질 때 그때를 굳이 설정했던 게 그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만들던 시기라고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다른 배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배우, 제작자, 감독, 스튜디오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삼촌으로 나오는 캐릭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냥 자기 친구들 이름 부르는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영화로 연을 맺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 있었던 여러 가지 가십들 이런 것들 한번 다 언급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스티브 카렐인데 난 알렉 본드일 생각났지 왜? 나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렉 볼드윈이 아니었는데 알렉 볼드윈하고 이러면서 비슷한데. 헷갈려. 네. 알렉 볼드윈이 블루즈 수 있는 나왔었구나. 스티브 카렐이. 스티브 카렐. 다 비슷하게 네. 나와요. 근데 다들 연기 너무 잘해. 네. 연기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한 얘기를 들으면 약간 무거운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코미디예요, 코미디. 네. 보다 보면 야, 쟤네 말하는 거 봐라. 야, 하는 거 봐라. 뭐. 그래서 우디 알렌의 마지막 유작이 이걸로 하기에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우디 알렌이 심각한 글 쓴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 야, 이거 죽지도 않은데 사람 보내. 그러니까 보내면 어떻게 유작이야 벌써?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안 쓰려고 얼마나 돌아왔어.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우디 알렌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지점이 그거예요. 중간에 그 주인공의 삼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정기의자의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갑자기 그 유대인인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든요. 너 갑자기 왜 개종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카톨릭은 있다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엄마 대사가 대박인데 아니 아들 하나 정기의자에 태우는 것도 지금 충격인데 그 하나 아들이 갑자기 죽기 전에 유대교 집안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한다고. 그게 더 죽이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 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디 알렌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대사도 하나 있던데 그냥 그 다음 생에는 그냥 시나리오 다음 페이지 같은 거라고 뭐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우디 알렌을 기억하기에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 더 늦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많을 때 우디 알렌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해서 1935년생이니까 그 멘트의 무게가 조금 남다를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살아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괜히 거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초삭되는 캐릭터로 우리에게는 이 영감님이 기억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도 막 웃으면서 왁자지껄한 영화를 막 보고 나면 약간 인생을 반추하고 있는 영화구나. 본인 인생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디 알렌의 영화에 나오는 모든 남자 주인공이 그 우디 알렌을 인한 자기의 분신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전부 다 모든 그 말 잘하는 제시 아이젠버그도 이 영화에 나와서 말을 엄청 더듬잖아요. 우디 알렌 영감님이 그렇거든. 성대모사 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인 관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막장인데 막 자기도 좋아했다가 삼촌 좋아했다가 결국 삼촌한테 결혼했다가 다시 결혼하고 만나는데 다시 또 자기 좋아하다가 뭐 그러니까 엉망인데 되게 쿨해요. 네. 누가 생각하면 미국 사람 다 저렇게 사는 줄 알겠다 싶을 정도로 쿨한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디 알렌의 많은 자기 이야기가 많이 녹아진 게 아닌가. 우디 알렌 하면 또 이게 화려한 연애사 이런 거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자기의 시점 뭐 그런 것도 느껴지고 하여튼 뭐 여러모로 많은 걸 반추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우디 알렌 작품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봐야 된다 그러면 네. 황대리 입장에서는 뭐 손가락 5개 안에 꼽히는 영화니 네. 한번 궤적이 비슷하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랑과 성공을 다루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우디 알런이 전하는 영화인으로서의 그 마지막이어도 뭔가 이게 정수를 담고 있는 듯한 뭐 그런 작품이니까 아무튼 혹시 우디 앨런 사랑 성공 요런 키워드에 좀 꽂히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연휴에 한번 우디 앨런 요거 보시고 괜찮으면 황다리가 추천한 다른 영화들도 한번 이렇게 그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볼만한 이유가 그 키워드와 함께 하네요. 네. 집에서 다들 물어볼 거 아니야. 너 뭐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어디 취직했냐? 네. 일, 사랑, 성공. 반추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문 잠그고 영화를 그렇지. 보자.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영화 하나 가지고 찾아오고요. 요걸 가지고 혹시 폴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9편 추천해드리고 9편 중에서 제일 많이 본 베스트. 영화에서 당첨된 사람이 뽑아가지고 마구잡이로 선물을 쏜다거나 뭐 그래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만 해보는데 일단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질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내일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